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과학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절대주의적 과학가는 과학적 지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상대주의적 과학가는 과학적 지식도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절대주의적 과학관을 지지하는 과학 철학자로는 슈릭, 카르납과 같은 논리 실증주의자들과 포퍼가 있고, 상대주의적 과학관을 지지하는 과학 철학자로는 헨슨, 쿤, 파이어벤트 등이 있습니다. 헨슨과 쿤에 대해서는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오늘은 포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 실증주의와 비교해서 보면 눈에 비교적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논리 실증주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새롭게 나타난 철학 사조가 바로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오늘은 먼저 논리 실증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가 가지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난 포퍼의 반증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증주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바로 시작하시죠. 근대 인식론을 이야기할 때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으로 구도를 잡죠. 경험론자로는 베이컨, 로크, 휴움 등을 꼽고, 합리론자로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을 꼽죠. 이들은 칸트에 의해서 통합되었고 다시 헤겔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9세기까지의 상황이죠. 20세기에 들어 프레게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논리학, 수학, 물리학의 혁명적인 발전이 있었죠. 이에 자극을 받은 슈리크와 카르납과 같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철학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이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들을 비엔나 서클이라고 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크게 보면 경험론의 후예들이에요. 이들도 기본적으로 베이컨의 귀납법을 받아들였죠. 귀납법이란 개별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일반화된 법칙을 이끌어내는 과학적 방법론이죠.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이러한 방법론을 이어받아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주장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요지는 이거예요. 검증이 가능한 명제만이 의미가 있고 검증이 불가능한 명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검증이 가능한 명제만이 과학적이고 검증이 불가능한 명제는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종교와 같은 비과학이다. 검증 가능한 과학만이 진짜 학문이고 비과학은 사이비 학문, 사이비 과학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 실증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귀납의 한계에 대한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구획의 문제예요. 먼저 귀납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17세기 유럽 사람들은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당시에 발견된 백조들을 전부 살펴보니까 전부 하얀 거예요. 그러니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주장은 당연히 참인 주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귀납법이에요. 하얀색 백조를 관찰함으로써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일반 법칙을 도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납법이에요. 그런데 18세기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니까 검은색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는 일순간에 거짓 명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을 귀납의 한계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관찰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도 단 하나의 발레를 통해서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즉, 아무리 많은 관찰을 통해서 입증된 명제도 100% 확실한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납의 한계예요. 이것이 바로 논리 실증주의가 가지는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을 보죠.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검증 가능한 학문만이 진짜 학문이고 검증 불가능한 비과학은 학문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과학이라고 하네요. 인간을 다루면 인문과학, 사회를 다루면 사회과학, 창조를 다루면 창조과학, 하물며 타로도 과학이고 침대도 과학이라 그래요. 검증 가능한 게 과학이라고 하니까
전부 자신들이 검증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과학이고 어떤 게 과학이 아닌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전부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검증 가능성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바로 구획의 문제라 그래요. 이것이 논리 실증주의가 가지는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포퍼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당연히 비엔나 서클에도 한번 가봤겠죠. 그런데 포퍼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법으로 과학 이론을 만든다고 말했죠. 과학자들이 개별 사실들을 관찰하고 이를 일반화함으로써 과학 이론을 제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포퍼는 과학자들은 가설 연역적 방법으로 과학 이론을 만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과학자들은 먼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한 반증 사례를 찾아보고 그 가설이 반증되면 다시 다른 가설을 세우고 새로운 가설에 대한 반례를 찾아보고 또다시 반증이 되면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가설이 반증되지 않을 때 그 가설을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가설 연역법으로 과학 이론을 만든 사례를 하나 제시해 볼게요. 독일의 화학자 케쿨러는 벤젤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연구가 진척이 되질 않았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케쿨러가 꿈속에서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벤젠의 구조가 고리 형태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가설에 대한 반증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하지만 벤젠의 구조가 고리 형태라는 것에 대한 반례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벤젠의 구조가 이렇다는 결론을 낸 거죠. 자, 이 방법은 분명히 귀납법과는 다르죠. 실험 결과들을 모아서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에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한 반증을 찾아내고 그 반증을 못 찾는 경우에만 그 가설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퍼는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것인데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검증이 되면 과학, 검증이 안 되면 비과학으로 구분을 했죠. 그런데 포퍼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퍼는 어떤 학문은 검증이 되더라도 과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아들러 심리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그 사람의 열등감으로 설명을 해요. 예컨대 어린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 사람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뛰어들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즉, 뛰어들어도 열등감 이론이 검증되었다고 하고 뛰어들지 않아도 열등감 이론이 검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막시즘도 마찬가지예요. 막시즘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내적 모순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왜 아직도 붕괴되지 않았죠? 막시스트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100년 후에도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지 않았다면 그때 가서 막시스트들은 아직도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아들러 심리학이나 막시즘은 틀릴 수가 없는 이론이에요. 포퍼는 이런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사이비 과학이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론만이 과학 이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증 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증 가능성의 기준이 과학과 비과학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반증 가능한 이론이 과학이고 반증 불가능한 이론이 비과학이라는 거죠. 이제 반증주의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반론은 확률에 관한 가설은 반증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라는 가설은 절대 반증이 될 수 없어요.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3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가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이 가설 자체가
확률에 관한 가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반론은 존재에 관한 가설도 반증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예컨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보죠. 우리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아울러 그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있어요. 즉, 입증에 대한 반증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가설에 대한 반증, 즉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이론도 반증될 수 없고 원자가 존재한다는 이론도 반증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DNA가 존재한다,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와 같은 이론도 반증이 되질 않아요. 세 번째는 반증주의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점이에요. 자, 한번 따져보죠. 반증주의에 따르면 반증 가능한 이론만이 과학이라고 했죠. 따라서 반증주의가 과학이라면 반증주의 자체도 반증이 가능해야 돼요. 즉, 반증주의가 과학이라면 반증주의가 틀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론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론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끝까지 가설일 뿐이지 이론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반증주의는 영원한 가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넷째, 반증이 되더라도 어떤 가설이 틀렸는지 결정할 수 없다라는 문제예요. 예컨대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를 봅시다. 그런데 내가 석촌호수를 갔는데 황금색 백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를 바로 폐기시켜 버리나요? 아니죠. 나는 나 스스로 한번 의심을 할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진짜 백조가 맞는지, 내가 본 것이 진짜 황금색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보겠죠. 이 말은 내가 석촌호수에서 황금색 백조를 봤다면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가설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백조와 오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가설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나는 흰색과 황금색을 구별할 수 있다는 가설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가설을 포기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론을 디앤-콰인 논제라고 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논리실증주의와 포포의 이론을 비교해 봅시다. 논리실증주의에 따르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검증 가능성이에요. 검증이 가능하면 과학이고 검증이 불가능하면 비과학이에요. 하지만 포포에게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검증 가능성이 아니라 반증 가능성이에요. 반증이 가능하면 과학이고 반증이 불가능하면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논리실증주의는 귀납법을 표준적인 과학적 반복론이라고 하고요. 포포는 가설연역법이 표준적 반복론이라고 주장을 해요. 논리실증주의에 따르면 비과학, 즉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종교는 사입이 과학이고, 반증주의에 따르면 과학의 탈을 쓰고 있지만 반증이 되지 않는 정신분석학, 막시즘 등이 사입이 과학이죠.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귀납의 한계와 과학, 비과학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구획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포의 이론이 나온 거죠. 포포의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는 확률과 존재에 관한 이론에 대한 반증이 어렵다는 문제, 반증주의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문제, 그리고 디앤-콰인 논제가 있어요. 오늘은 비엔나 서클의 논리실증주의와 포포의 이론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이론의 차이점을 부각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두 이론은 큰 줄기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들이에요. 즉, 관찰과 경험을 통한 과학적 방법론이 진리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모든 학문의 왕자라는 점을 둘 다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논리실증주의자들이나 포포 모두 절대주의적 과학관을 옹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포포의 과학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잘못된 설명이 있으면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